네, 오늘 영상은요,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차트 매매보다 재료 매매에서 억대 트레이더가 많이 나오는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앞선 영상이 제 주도주 영상이요. 제 지금 모든 영상 중에 70개 영상 넘게 있을 텐데요.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앞선 그 주도주 영상이요. 그래서 주도주 영상을 한번 오늘 또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금 다른 그 질문, 궁금하신 그 질문들 사항을요, 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내용도요, 주도주 매매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이전 영상보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혹시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렇게 설명드린 바 있어요. 시황, 그쵸? 시황을 중요히 생각하는 사람들 시황 매매, 재료 중요시하는 매매, 재료 매매, 수급 매매, 뭐 차트 매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재료와 수급과 차트 3박자가 다 맞아떨어지는 종목이 결국에는 이 안에 교집합으로 붙어있는 주도주 매매의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주도주 매매라는 결국에는 거래대금이 연속적으로 빵빵 터지면서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이잖아요. 그런 종목들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재료도 좋고 수급도 좋고 이제 차트도 좋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 이 세 가지를 다 보고 매매를 하면은 주도주 매매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 매매의 그런 약간 제가 우월성 그런 거 좀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재료 매매자들이 꾸준히 크게 수익을 잘 꾸준하게 낼 수 있는 이유들도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어요. 시황이 좋으면요, 그쵸? 시장 상황이 좋으면요, 예를 들면 유동성 장세로 할게요. 돈이 많이 풀리잖아요. 그럼 기관과 외국인들 그리고 또 개인까지 엄청나게 사들여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에서는요, 뭐 재료가 특별하게 없더라도 그냥 묻지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 수급 동향만 보고 매매하더라도 수급주 매매가 잘 통해갖고 수익을 잘 낼 수 있습니다. 상승장이면 당연히 그렇겠죠. 좋은 주식만 잘 골라 산다면요. 그쵸? 그리고 어때요? 차트 매매자들도 기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정배열 상승 추세 속에 가는 종목들이 잘 맞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역배열 종목보다는요. 근데 시황이 좋으면요, 보통 그 시황이 좋으면요, 지수도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기법이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요, 돌파든 눌림이든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차트 매매도 잘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상승장에는 수급 매매도 마찬가지고. 뭐 재료도 마찬가지, 재료 매매도 마찬가지겠죠. 재료가 있으면 더 강력하게 하고, 없으면은 없어도 이렇게 수급으로 밀어 올리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재료 매매자들도. 그러니까 상승장이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매매들 다 잘 통해요. 그렇지만 하락장일 때는 어때요? 대표적으로 이제 시황에서 이제 그런 하락장 징조가 나오는 그런 이슈들이랑 그런 것들이 막 나오면서 시황이 안 좋아서 역배열로 이렇게 지수가 간다고 할게요. 그럴 경우에는요, 기관과 외국인 수급들도 안 들어오고요, 오히려 매도세로 전환을 하죠. 그쵸? 그래서 수급 매매가 수급 매매를 선택해서 매매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트도 역별 그런 상태에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돌파 매매도 이렇게 급등하다가 내리꽂고, 하락하다가도 반등하는 척하면서 내리가고, 이런 식으로 휩쓸라고 해야 되나, 속임수 차트가 많이 있죠. 그래서 돌파 매매하다가도 막 급락 맞고, 눌림 들어갔는데 눌림이 안 맞아 떨어지고 다시 급락하고, 이런 식으로 차트 기법도 잘 안 맞아 떨어집니다. 하지만 재료는 어때요? 하락장에서도 재료는 나와요. 해치 테마가 대표적이죠. 최근에 국제유가라든지 어떤 거 있나요? 방위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수가 하락할 때 상승하잖아요. 특히 그런 관련 이슈들이 이제 나오면서요. 그래서 이제 재료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시장 상황을 고려를 해서 시황에 맞는 재료를 찾는 거예요. 상승장일 때는 그 상승장에 맞는 대세 섹터의 그런 재료를 찾는 거고요. 하락장일 때는 하락장에 맞는 그 재료, 하락장에 잘 통하는 재료, 그런 것들을 찾아갖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대표적으로 경영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경영권 분쟁 관련 관련 재료들도요, 실제로 하락장에서 되게 잘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돈 많이 쓰는 분들은 이 경영권 관련된 그런 재료들을요,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매매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 이 재료 매매하는 사람들은요, 시황에 상관없이 항상 주도주를 매매를 하기 때문에, 주도주를 매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료 매매가 수급 매매나 차트 매매보다는요, 꾸준하게 수익을 잘 내고 억대 트레이더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20명이 넘는 그런 강사, 제야의 고수들, 그리고 증권 방송가부터 여러 유명한 그런 고수라고 하긴 그렇지만 전문가라고 할게요. 그 전문가들의 강의들을요, 이 사람들한테는 10개 들었고 이 사람들한테는 20개 들었다 칠게요. 이 30개 모두 다 들어봤는데, 억대 트레이더들은 다 재료 매매에서 나왔어요. 왜냐면 재료 매매가 주도주 매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차트 매매 주장에서는요, 제가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실질적으로 억대 트레이더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차트 매매자들에서 억대 트레이더가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종목들로 인해 종목을 설명하면서 좀 더 스스로 생각하게끔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론은 내드리지 않을게요. 이거는 지금 제 경험을 얘기해드리는 거고, 결론은 스스로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크게 연속적으로 터지면서 강한 상승률을 보이는 종목이 주도주라는 것은 알겠다. 이건 다 알죠. 왜냐면 주도주라는 것이 결국에는 거래대금이 빵빵빵 터지면서 강력한 상승을 보이고 상승으로 마감하는 종목이 주도주인 거잖아요. 그게 주도주의 정의니까, 그쵸?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니까. 그런 건 결국엔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고 상승률이 큰 거니까. 근데 내가 장중에, 그러니까 장중에 주도주 내가 매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파악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거 종목을 보고 이제 이게 주도였다는 걸 알지. 이 장중에 상승하기 전에 아니면 중간에 상승할 때 어떻게 그걸 파악하느냐. 그래서 내가 장중에 주도주 매매를 하는 것이 예를 들면 10%대에서 매매를 한다고 칠게요. 내가 이 10%가 20%까지 갈지 아니 상한가까지 갈지 그거를 어느 정도 나름대로 차트 보고 거래대금 보고 막 이것저것 이슈 보고 매매를 했는데 그게 장중에 주도주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 그런 걸 어떻게 내가 스스로 주도주 매매인지를 아냐. 장중에. 이런 걸 물어보셨고, 두 번째로는요. 만약에 20% 이상 상승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차트라고 할게요. 20%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래대금도 빵빵빵빵빵 터졌어요. TCC 스틸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면 21% 상승하고 있었을 때, 그래 내가 지금 TCC 스틸이라는 걸 주도진 걸 이제 알겠다. 왜냐면 거래대금도 빵빵빵 터지고 21% 정도 상승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21%에서 상승, 이거 이미 이렇게 고점에서 주도주라는 거 파악하면 거기서 공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가 아니냐. 그러니까 주도주 매매를 했다는 거 결국 결과론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닌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제 쭉쭉쭉 설명드리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오늘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오늘의 흐름을 보면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2차전지주가 장전에 이슈가 나오면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쵸? 탑원 섹터스요. 장전의 이슈 굳이 여기 보시면요. 장전 이슈는 이거 뭐 장전 이슈까지 제가 확인하진 않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장전 이거 제가 이렇게 장전의 이슈를 체크를 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 LG엔솔 뭐 어쩌고저쩌고 배터리 주문 12월 양산 돌입이요. 그래서 이제 2차전지 테슬라 관련주, LG엔솔 관련주로요.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강한 끼를 보였던 게 코치과 원준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TCS 스틸과 메가터치가 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거래대금 1등은 TCS 스틸이었고 탄력도 1등은 메가터치가 오전장에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요. 그러면은 이 오전장에 여기서 공략을 했었어야 돼요. 2차전지에서 거래대금과 탄력도를 고려를 해서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후장에는요. 이 반도체와요. 또 전력기기, 전선 쪽이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도체나 전선은 이 정도로 보는 겁니다. 요거랑 요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강한 2차전지였다면 이게 반도체와 전선이 이런 강한 흐름을 보이잖아요. 그 오후장에는요. 반도체와 전력기기를 볼 수 있는 거죠. 주도주를. 그러면요, 사이드 서브 테마로서 이제 보시면은요, 이제 뭐 우주항공, 열폭주, 뭐 원전, 제약바이오 일부, 그리고 이제 영상 컨텐츠 이 정도를 요런 거로 보는 겁니다. 서브로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 큰 흐름은 일단 제가 지금 오늘의 큰 주도 테마의 흐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오전장 탑1 섹터 2차전지, 그리고 오후장 탑2 섹터로 갈게요. 전선이랑 반도체. 그리고 이제 사이드 테마로서 이런 것들이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오전장에 제가 이제 실패한 매매부터 우선 보여드릴게요. 전 차트 매매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면요. 이 브랜덱스 코퍼레이션 어때요? 신고가 돌파 종목이었잖아요. 최근에 보시면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을 잠깐 한번 보시면요. 어때요? 신고가 지금 이제 실적이 엄청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이. 그리고 또 중국 경기 부양 관련 주식이기도 해서 제가 이제 오늘 보시면은 이 스마트머니 엄청 강한 스마트머니가 나오고 나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2차 파동이 나오는 구간이었는데 오늘 2차 파동이 나오는 구간이 보시면은 시고가 돌파 구간이었어요. 역사적 시고가 돌파 구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전장이요. 제가요. 접근할 때는요. 이 정도 상승하고 거래대금도 한 20억대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조정받고 나서 이제 기법적으로는 이런 구간에서 들어간 거죠. 지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할 줄 알았는데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급등은 안 나오고 그냥 밀려버려가지고 손실을 보면서 손절을 하고 이제 남은 물량도 어느 조금 있긴 한데요. 왜 제가 매도를 안 했냐면 조금 물량은요. 보세요. 이거 보시면 이게 기준봉이잖아요. 전고점을 돌파했죠. 그리고 이게 기준봉이 강력한 기준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적이 엄청 좋게 나오면서 상승세를 계속 보이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이슈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오전장에 이게 좀 강할 수 있겠다, 15가 돌파했으니까 생각하고 접근했는데 바로 하락을 해버렸는데 아직은요. 이 보세요. 이 시가를 깨지 않았잖아요. 이 기준봉의 시가를 깨지 않고 또 스마트머니도 여기서 나오고 스마트머니 나오고 나서 이 정도만 가고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서만 지지 잘 받으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고 강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 15,000원 이상도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요. 요즘 실적주가 좀 이렇게 잘 가는 것들은 잘 가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중국 경기부양 관련주 그쪽에서도 조금 테마가 좀 괜찮아서 괜찮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차트 매매로 오늘 단기 매매로는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이해되시죠? 왜 실패했을까요? 일단 오늘 새롭게 부각받는 이슈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속 매수세가 들어오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차트 매매자들만 관심을 가지는 종목이에요. 결국에는 매수세가 크게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었죠. 왜냐면은 차트 매매자들은요 거래대금만 어느 정도 일정하게 들어오고 차트만 좋으면 매매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 매매자들은 이걸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접근을 했을 수 있는데 이게 실패가 났어요. 왜냐면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각받는 이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추가적으로 뭔가 나왔다면은 급등할 수 있겠지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손절로서 제가 이제 실패한 사례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차트 매매. 그리고 두 번째로 차트 실패한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차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것도 보시면은 차트 매매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 삼각수렴 패턴이거든요. 이 분봉으로 보시면요. 삼각수렴 패턴.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면서 줄어들고 나서 이제 방향성을 정해서 이렇게 가나 아니면 이렇게 가나. 그러니까 수렴되는 구간에서 이제 방향성을 정하고 그쪽으로 한 방향으로 강하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급락하거나. 근데 급등을 선택한 거예요.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트 매매자 같은 경우 이렇게 삼각수렴이 이렇게 돌파하는 구간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빠르게 캐치해갖고 이제 본인의 그릇만큼 먹고 나오는데요. 역시나 이제 5% 올라간 건데 한 2% 정도 수익이었던 것 같은데 2, 3% 제때 팔지 못하고 이렇게 손절을 한 모습입니다. 보이시죠? 이 종목도 차트 매매자들에게만 관심이에요. 그렇죠? 거래대금이 크게 나왔잖아요. 어느 정도 다시 크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차트 패턴을 보신 분들은 접근을 했을 건데 추가적인 급등이 역시 안 나온 거는 역시 이슈가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슈가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급등을 보일 수 없었던 라고 볼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차트 매매자들의 특성들, 차트 매매 하신 분들이 이런 거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의 특성은 뭐냐면요, 그분들끼리 싸워요. 누가 더 빠르게 맥점에서 잘 접근했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리고 누가 빠르게 급락하기 전에 먼저 던졌느냐, 이 싸움입니다. 스캘퍼들의 싸움인 거죠. 차트 스캘퍼들의. 그래서 누구는 2, 3% 적게는 4%까지 수익을 봤을 거고 누구는 한 2, 3%까지 손절을 못했으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 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이 안에서 거의 대부분이 매도를 해서 수익 본 사람, 손실 본 사람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트 매매자들. 이것도 역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 급등이 안 나온 그런 실패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게 오늘 차트만 보고 매매해서 실패한 케이스를 잠깐 설명을 해봤어요. 어때요? 어떤 거에 들어가죠? 여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차이랑요 브랜드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차트 매매. 근데 실패를 했어요. 차트 매매로 실패를 한 케이스 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제 이번에는 제 원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원준 매매 관점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2차전지가 엄청 강세였죠. 2차전지가. 그리고 나서요, 장중에 이제 이거 2차전지 이제 매매 타점부터 일단 보시면요, 수익을 둘 다 낸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매매 관점을 설명드리기 앞서 배경 설명을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요, 테슬라가요, 아까 그 2차전지 관련 이슈잖아요. 그쵸? LG엔솔. 이걸로 인해서 오늘 이쪽에 수급이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슈가 테마를 형성시켰잖아요. 뭐 A부터 시작하고 Z까지 있으면은 이 테마를 형성시켰어요. 그러면요, 이때 이게 탑원 섹터라면요, 오전장에 가장 강한 걸 공략하는 거잖아요. 탄력도 순위로 만약에 공략을 했다면은 메가터치가 됐겠고요. 메가터치가. 그리고 거래대금 순위로 포착해서 매매를 했다면 TCC 스틸이 됐을 겁니다.
제가 이제 보통 매매를 할 때 탄력도와 거래대금을 고려, 둘 다 크면 그게 1등이 확실한데, 탄력도가 큰지, 거래대금이 큰 거 1등이냐, 탄력도가 큰 게 1등이냐, 이럴 때는요, 그 본인의 그런 스타일에 따라서 접근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메가터치인 경우 같은 경우는 너무 빠르게 120에서 도파 구매입니다. 차트자들에게 다 관심이겠죠?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120에 이렇게 박스권 도파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강력하게 6분 만에 상한가를 쳤어요. 이건 쉽게 달려들어갖고 매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2차전지 LG 엔소 관련 주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이제 공략해보신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건 좀 매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두 번째는 어때요? TCC 스틸. 이거는요, 이게 상한가 안착하고 나서 거래대금도 크게 빵빵빵 터지면서요, 상승세를 보였어요. 이거는 비슷한 차트인데요. 이것도 120에서 도파인데, 이거는 그나마 좀 천천히 이제 거래대금 흐름과 이 전체적인 오늘 장세 의 주도 섹터라는 걸 알았다면 이걸 매매해서 수익을 볼 수는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도움 많으신 분들은 아마 메가터치보다는요, TCC 스틸 쪽으로 좀 매매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시면은 항상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1등주, 2등주 짝짓기 매매 할 때는요, 1등주가 상한가 갈 때 2등주는 돌파 슈팅으로 노려볼 수 있다고 했어요. 1등주가 상치고 나서 2등주가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1등주가 거래대금이 작고 상한가를 빨리 쳤으면요, 2등주가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면은 2등주는 눌림 매매도 할 수 있다.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큰 2등주는 눌림으로 해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돌파 슈팅만 노리는 게 아니라. 그쵸? 그런데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어요. 어떻게 보나요? 탄력도로 보나 메가터치, 아니면은 거래대금으로 보면 TCC 스틸, 이 두 개는 매매를 해볼 수 있다 치는데 왜 하필이면 원준을 매매했냐? 원준을 제가 이렇게 매매했잖아요. 이렇게 수익을 봤잖아요. 그 원준 매매 관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걸 먼저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럼 일단 그것부터 먼저 볼게요. 이것부터 볼게요. 재료 있죠? 그리고 어때요? 차트도 이제 둘 다 121선 돌파. 이 차트 제가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이거는요, 무슨 말이냐면, 이 차트는요, 신고가 돌파 차트. 그쵸? 그리고 또 전고점 돌파. 그리고 이런 장기평선, 대세이평선 돌파 있잖아요. 이런 121선 장기평선 돌파. 이걸 제가 이 세 가지 차트를 좋아해요. 그 차트에 해당되는 걸 동그라미 여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TCC 스틸, 메가터치 다 들어가는 거죠. 재료도 오늘 LG 엔소 2차전지 관련된 것들이 있죠. 이것도 들어갑니다. 수급은 어때요? 여기서 이제 갈리는 겁니다. 이 매매냐. 무슨 말이냐면요, 수급 동향을 보시면은요, 외국인이 매수에 동참을 해서, 외국인 기관이 매수에 동참을 해서 끌어올린다면요, 이 외국인 기관이 주포 세력인 그런 프로그램까지요, 주포 세력인 것들을요, 제가 수급주라고 합니다. 수급주는 결국엔 외국인 기관이 주포 세력인 그런 종목들. 그리고 세력주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 기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불특정 다수가 세력이 돼서 끌어올리는 종목인데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 기관 팔잖아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매매를 할 때는요, 이런 세력주 매매, 메가터치 같은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요, 이 프로그램 수급이나 기관 외국인 그 매매 동향을 볼 필요가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보통 이런 종목들은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이 많아요. 한 3천억대 내외나 그 이하. 그런 종목들은 이런 것보다는요, 이제 호가창의 체결 강도라든지 매수 물량의 그런 연속성, 뭉탱이 돈, 그런 것들을 보고 매매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런 매매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세력주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건 어때요? 프로그램과 막 이런 전체적인 그런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 동향이 들어오는 그런 세력주죠. 그렇기 때문에 재료, 수급, 차트 여기 다 맞는 건 TCC 스틸이에요. 그쵸? 왜냐면 재료도 있고 수급도 외국인 기관 매수가 크게 들어오고 차트도 120에서 도파니까 이게 주도주 매매였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메가터치는 여기죠. 메가터치는 수급의 매수 외국인 기관이 그런 매수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넣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개가 이제 주도주 매매에 좀 가까운 그런 매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거래대금을 좀 더 고려한다면 이게 주도주 매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1, 2등까지는 제가 매매한 거를 이해했는데 왜 3등을 했냐? 왜냐면 평소 때 제가 2등까지 매매를 해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게다가 2등도 눌림은 안 는다고 했죠. 근데 눌림이 되는 경우도 얘기했습니다. 거래대금이 큰 거. 근데 왜 후속주에서 원준을 했냐? 원준이 이슈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보시면은요, 이 원준이요, 여기서부터 좋은 이슈가 나왔어요. 오늘은 이제 재료 분석 키워드에 대해서는요, 좀 간단하게 다룰게요. 지난주에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재료 분석 디테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협력사수의 삼성전자,
글로벌 협업 키워드가 나오면서 이 보시면 원준이라는 게 제가 지난주에 방송했잖아요. 재료 분석 디테일에서 이 대기업 협력, 대기업 글로벌 협업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특히 이게 주도 섹터에서 나온 그런 이슈라면요, 좀 강하게 먹힌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준도 지금 이런 삼성전기 핵심 협력사로서요, 오늘 특징주 이슈를 내면서 상승세를 보였던 겁니다. 여기서요. 여기 국면이에요.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돌파 슈팅으로 노려볼 수 있었지만 이거는 이해되냐고. 뉴스 매매. 그럼 여기서 들어가면 뉴스 매매일까요? 이거는 아니면 주도주 매매일까요? 일단 여기까지는 뉴스 매매입니다. 왜냐면 뉴스가 좋고 주도 섹터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뉴스 나오고 나서 그쵸? 거래된 크게 유입되면서 뉴스 매매예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게 주도주 매매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죠. 왜냐면 주도주라는 건 결국에 거래대금과 상승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꾸준히 상승해야 주도주잖아요. 여기서 바로 무너진다면 주도주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단순히 뉴스 매매였라고 보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게 상승을 해갖고 지금 이렇게 끝나면 주도주 매매였던 거고,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장중에 이걸 매매했는데 이게 주도주가 될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뉴스 매매로 끝날지는 어떻게 하냐. 그럼 이걸로 파악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당일 주도 섹터에서 나온 그런 이슈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뉴스는요, 주도 섹터에서 나왔던 종목입니다. 주도 섹터, 그쵸? 보시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거래대금 상위랑 실시간 종목 중간에 보시면 원준이 나오죠. 그리고 이게 결과론적인 거 우선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거래대금 상위, 실시간 종목 상위. 그럼 거래대금도 빵빵빵 터지고 이제 상승률도 높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런 두 개 거래대금 상위가 실시간 종목 수의 상위 나오면 주도주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주도주였는데, 그쵸? 이게 주도주일, 내가 주도주가 될 상인가? 이게 원준이 물어봤어요. 저한테 여기서 내가 주도주가 될 상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난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 넌 주도주가 될 상이야. 그래서 내가 널 공략할 거야. 넌 주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 너는 일단 최근에 강력한 거래대금을 동반하고 이슈를 동반하면서 강력한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어.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N자형 돌파 나오는 그 전고점 돌파를 보였어. 그렇기 때문에 넌 차트상으로 엄청 좋은 차트야. 그리고 너는 오늘 재료도 오전장에 비록 그 장전 이슈를 부각받으면서 상승을 하진 않았지만 특징주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 중요한 특징주라는 타이틀을 달고 재료 매매자들이 다 관심을 갖는 특징주라는 타이틀을 달고 좋은 키워드가 핵심 키워드를 담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이슈를 냈어. 그렇다면 너는 연속적인 수급을 나타낼 가능성이 큰 놈이야. 그렇지? 그래, 넌 재료도 있었고 넌 차트도 좋았어. 그리고 수급도도 보면은 이렇게 거래대금이 꾸준히 빵빵빵 터지기 때문에 잘 이렇게 거래대금이 꾸준히 빵빵빵 잘 터졌기 때문에 너는 오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놈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널 주도주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서 뉴스 매매를 하기도 했지만, 아니 뉴스 매매로 이렇게 접근했을 수도 있지만 다시 이후에 눌림도 접근했던 거야. 왜냐면 주도 섹터에서 나오는 좋은 개별 특징주 타이틀을 달고 나온, 그리고 또 핵심 키워드를 달고 나온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럼 추가 2차 급등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는 너를 여기서 공략을 했던 거야. 그렇지만 혹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기법적으로 보시면 추세 돌파입니다. 이렇게 돌리잖아요. 보통 이렇게 상승할 때요, 이렇게 돌릴 때 있죠. 여기서 공략하는 거 있죠. 여기서 공략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추세 돌파봉이라고 해요. 요런 겁니다. 요런 거. 그러니까 이 3분봉으로 보면요,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3분봉으로 보면은 추세 돌파봉은 요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거. 이런 거요. 아이 뭐 이래. 예, 여기에 이 추세 돌파봉에서 접근하면요, 이 추세 돌파봉에서 접근하면은 손절가는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갈게요. 이거 자세하게 제가 앞서 영상에 다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다룰게요. 이거는요, 눌림 확인이에요. 아니, 눌림 예측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따지면요, 1차 급등했죠? 그리고 조정받죠? 그럼 여기가 지지가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들어가는 게 이제 눌림 예측이에요. 왜냐면 이전 매물대가 돌파되면 지지가 된다. 그리고 또 이게 P1 라인,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도 눌림 가능성이 큰 라인이기 때문에. 근데 눌림 예측에서 이렇게 눌림 예측입니다, 이게. 그리고 타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이전 저점까지 다시 내려올 때, 부근에 내려올 때 접근하는 거를요, 눌림 예측이 아니라 이번엔 눌림 확인 매매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전에 눌렸다는 걸 확인되니까 이전에 이 지지가 다시 지지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간 사람은 눌림 확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추세를 돌리고 다시 N자형 이제 돌파를 보이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요, 돌파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돌파 직전에 이 양봉 있잖아요. 이런 양봉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거. 그런 거를요, 저는 이제 추세 돌파봉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요. 돌파 전 이렇게 돌리고 들어가는 거를. 그때 손절가는요, 여기서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여기서 제 1분봉을 보고 또 보통 들어가는데 여기 시가를 보통 손절가로 맞춰요.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들어가면요. 여기서 들어가면 이제 여기를 시가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21선이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전에 여기 눌리는 거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거 여기 돌파됐죠. 여기서 던지고 나서 이제 돌파가 이렇게 지지가 되죠. 이게 돌파봉입니다. 이 돌파봉에서 들어가면 여기가 손절가가 되는 거고, 이 시가 이탈 안 하면요 다시 한번 재급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여기서 들어가진 않았어요. 눌리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21 여기 20 검은선 보이시죠? 여기서 도지 캔들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추세 돌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돌파할 거라 판단하고 여기서 들어간 겁니다. 추세 돌파봉. 여기서 내가 만약에 들어갔으면요 손절가는 또 여기로 잡는 겁니다. 이 돌파봉 시가. 왜냐면 이 저항대가 이제 지지가 되는 거죠. 돌파되고 나면 지지. 이건 세부적인 건데요. 이제 제가 이거는 타점을 잡을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뭐 나중에 이거는 자세히 다룰게. 이해 못했어도 돼요. 제가 지금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주도주가 될 상이라고 판단한 근거는요, 재료가 좋은 재료가 나왔고, 그게 주도 섹터에서 나왔고, 또 차트도 좋았죠. 그래서 이거를 원준을 여기로 볼게요. 오늘 주도 섹터에서 나온 재료입니다. 특징주 타이틀 달고 좋은 키워드를 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제 수급 동향은 이것도 세력주거든요. 이전부터 그랬는데 기관 외국인의 그런 수급 동향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보이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그 수급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매매 동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보시면 차트도 방금 N자형 2차 돌파했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원준도요. 그쵸? 근데 원준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N자형 2차 돌파가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근데 그 주도주가 되기 전에 주도주가 될 상인지는 어떻게 파악하느냐면요. 오늘 이슈가 있었고 또 개별 이슈 타이틀 새롭게 나오면서 거래대금도 빵빵빵 터지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차트도 좋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 정도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겠구나,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요 차트 매매자들에게도 관심이에요. 이 돌파 구간이요. 그쵸? 이 일봉상도 그렇고. 그지만 재료 매매자들에게도 관심이죠. 그래서 재료 매매, 차트 매매 이런 교집합에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매수세가 좀 쏠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력주기 때문에 호가창이라든지 그런 것들 흐름을 보면요 강력하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매매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이제 원줄의 매매 관점은 이해되셨죠? 비록 후속주긴 했지만 왜 매매했냐? 거래대금 탄력도가 이제 1등 탄력도 그리고 요거 거래대금 탄력도 1등 이 두 개에서 매매하지 않고 여기서 매매한 이유는 새롭게 개별 호재 타이틀을 달고 나왔잖아요. 특징주라는 이슈, 그리고 또 좋은 이슈를 달고, 그리고 거래대금도 유입됐고 차트도 좋았기 때문에 이게 후속으로 순환되면서 강한 흐름을 볼 수 있겠구나, 2차 돌파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공략을 했던 겁니다. 물론 공략할 때는 무조건 손절고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기가 어떤 타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아까 잠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보시면은 2차전지 강세 및 순환 속이요. 그쵸? 2차전지 강세 및 순환 속 제가 재료 매매로 접근했잖아요. 처음에 뉴스 매매로 이렇게 접근을 했으나, 그쵸? 이제 여기서 접근했다면 뉴스 매매로 접근했겠죠. 그런 사람들은요. 개별 이슈 보고. 근데 그 뉴스가 내가 주도 섹터에서 나온지 아닌지 그 파악을 못하는 애들은 그냥 뉴스 매매로 접근한 거고, 이걸 똑같이 파악했다면 이게 주도주가 될 상황이라는 거를 좀 더 단순히 이 뉴스만 보고 접근했던 것보다는 시장 상황을 다 보고 테마도 보고 이런 거를 접근했던 애들이 더 확률이 높겠죠. 이게 주도 섹터라는 것들을,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를 더 잘 알았겠죠.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과 상승률이 연속적으로 높게 나왔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주도주 매매가 된 건데, 주도주가 된 겁니다. 이렇게 결과가 되었다. 근데 결과가 되기 전에 파악을 한 거잖아요. 주도주가 될 상인지를 먼저 파악을 할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테마와 그리고 이슈와 재료와 그쵸 거래대금을 통해서 차트와. 예. 그러면요 이제 순서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주도 섹터를 파악했죠. 주도 섹터를 파악했습니다. 2차전지 오전장 2차전지 확실한 주도 섹터였다는 게 이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럼 재료는 봤죠. 이거는 그냥 전체 이슈, 그쵸? 전체 이슈가 테마를 형성시켰지만요. 이렇게 테마를 형성시켰지만 여기서 이걸 Z라고 할게요. 이 Z는요 개별 이슈까지 또 나오면서 부각이 됐기 때문에 후속으로 순환하면서 대장주 교체, 대장주 교체라고 합니다. 이거는 굳이 대장주 교체라는 표현은 안 하는데 대장주 교체가 나올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보통 강세 및 순환이 나올 때요. 오전장 1등이 강했다, A가 강했다가요. 이게 나중에 밀려요. 근데 새로운 호재가 나오면서 이게 대장이 교체될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 대장이 교체될 때의 특징을 보면요. 이게 개별 호재로 부각을 받아요. 원준처럼. 오늘 원준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로 개별 호재의 이슈를 또 달고 주도 테마 중에
달고 이게 대장주 교체 차트 흐름을 보이면요. 그 교체된 대장주를 공략해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원래 보통 그렇게 해요. 예. 이거는 대부분 고수들이 그렇게 한다는 걸 좀 이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트도 보시면은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재료와 수급과 차트, 그렇죠? 그건 먼저 시장 흐름과 주도 섹터를 파악하고 세부적으로 다 보고 접근을 해봤던 것입니다. 말이 좀 꼬이네요, 자꾸. 재료 분석 디테일은 지난주와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리고 컨택을 볼게요. 이건 제가 복습 겸 설명하자면요. 이건 뉴스 매매일까 주도주 매매일까요? 이것도 보시면요. 여기서 돌파하죠. 장기 이평선 돌파할 때 61선 돌파할 때요. 거래량이 크게 터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이거는 뉴스가 주도주일까? 왜냐면 오전장에요. 우주항공이랑 방산도 좀 강했거든요. 이슈가 있긴 했어요. 이슈를 제가 지금 읽어봤는데 어쨌든 이슈가 있긴 했어요. 그래서 그 이슈가 반영되면서 전체적인 방산 섹터에 이렇게 수급을 좀 불러일으키긴 했어요. 근데 컨택이 이제 후속으로 이렇게 보세요.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뉴스 매매일까 아니면 주도주 매매일까요? 이거는 여기서 만약에 매매를 했다면은 이슈를 보고 매매를 했다면 그 사람은 뉴스 매매예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상승은 크게 나왔거든요. 근데 거래대금이 크게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주도주 매매라고 보진 않습니다. 뉴스 매매라고 봐요. 그러면요, 그 뉴스 매매더라도 좋은 뉴스 매매 잘하신 분들도 그 호재의 그 강도를 파악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이거는 좋은 호재예요. 왜 그러냐? 공급계약 체결이거든요. 근데 공급계약 체결에 보통 일반적으로 그거는 그냥 뻔한 재료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난주에도 설명했다시피 재료 분석 키워드에서 단일 판매 공급계약에서 계약 금액이 시총 또는 매출액 대비 70% 이상이면 베스트라고 했잖아요. 별 3개. 최근에 보세요. 1년 매출액이 158억, 적자 기업이긴 하지만 158억이었죠. 이전에. 근데 오늘 보세요. 계약된 건이 최근 매출액 대비 79.65%, 거의 80%, 125억짜리. 그러니까 1년 매출에 지난해 1년 매출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규모를 오늘 계약 체결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세요. 여기서 뉴스 나왔거든요. 강하게 급등하다가요. 조정받다가 그러니까 개별 호재로서 그런 뉴스가 좋아갖고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2차 급등을 강하게 15% 정도 하고 상한가까지 한번 터치를 하더라고요. 물론 거래대금은 한 25억 정도 여기 나온 거거든요. 3분 봉상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약에 해서 수익을 잘 봤던 분이라면요, 이거를 주도주 매매로 접근한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주도주 매매로 접근한 게 아니라 이 재료 매매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주도주 매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래대금이 너무 그렇게 주도주 매매라고 보기엔 좀 너무 작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아까 주도주 매매는 상승률도 좋고 거래대금도 큰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굳이 따지면 이 상승률 거래대금 상위 30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검색순위 30위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이제 제가 주도주라고 하면요, 이거는 거래대금에 속하진 않았거든요. 컨택은요. 여기만 속하지. 여기만 떴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택을 접근할 때 그 관점들은 대부분이 이 좋은 호재를 보고 뉴스 매매로 접근을 했을 거예요. 여기로 돌파본 매매하든지 아니면 2차 돌파했을 때 돌파본 매매하든지 둘 다 성공했어요. 어디선 들어갔까니. 상한가에만 안 들어갔다면 상한가 치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매로 수익을 보신 분들의 그런 관점을 보시면 이런 키워드를 봤을 겁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매출액 대비 70% 이상이면 했을 때 80%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진짜 이거 소액으로 뉴스 매매 해볼만 하겠는데 하고 후거창 보면서 막 들어올 때 막 파팍 들어올 때 스케일로 치고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겠죠. 이거 단기적으로 크게 막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큰 돈으로 하지 못하겠고 많아봤자 제가 봤을 때 한 2,000, 3,000으로 하셨던 분이 최고지 않을까 싶어요. 역시나 컨택은요, 지난주 제가 이제 이 키워드를 한번 설명드렸는데 70% 이상 사례가 오늘 나와가지고 오늘 이걸로 설명드렸습니다. 어때요? 70% 이상 상승했을 때 개별 호재로서 상한가까지 간 모습입니다. 제일 일리트릭은 그러니까 여기 보실게요. 방금 이제 이거 컨택은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료 컨택, 그렇죠? 그럼 제일 일리트릭은 어떨까요? 이것도 평소 때 이렇게 기관 외국인들이 수급이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주예요. 세력주. 지금은 세력주라고 할게. 앞서 다 설명드렸으니까 세력주가 원진. 보시면요. 이건 뉴스 매매일까요? 주도주 매매일까요? 보세요. 여기서 급등을 했어요. 근데 거래대금이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전선이 그렇게 강한 그런 흐름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혼자서 이제 거의 급등하다가요. 조정받고 나서 여기서 눌림은 솔직히 못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급등했지만 여기서 다시 상승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매매를 했던 사람은 그냥 내가 봤을 때 홀짝 매매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다시 급등하면서 여기서 돌파 나왔죠. 큰 금액이 나와서 이때 그 돌파했을 때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런 좋은 공시요. 좋은 공시라는 건 왜 좋은 공시인지 밑에서 볼 건데요. 이거 나중에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한 15% 정도 급등했을 때는요. 여기 뜨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판에 이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거래대금이 크게 빵빵빵 터지면서 주도주라는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주도주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때 이렇게 터졌을 때요. 터졌을 때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매매를 해봤는데 여기 돌파 매매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3% 정도 던졌던 것 같고 전 정고점 약간 돌파할 것 같았어요. 그 관점을 일단 설명드릴게요. 왜 이렇게 돌파했을 것 같은지. 그리고 나중에 이거 보시면요. 그 다음 계속 매매를 했잖아요. 눌리며. 그쵸? 이제 10,000원 돌파했거든요. 뉴스 나오면서. 왜 뉴스가 좋은지 좀 이따 설명하고, 일단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저항이 지지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10,000원 부근에서 이제 구간으로 잡아갖고, 보통요 돌파는요 이런 변곡 구간을 맞춰갖고 변곡점이잖아요. 어떤 점을 딱 이 저항 가격 한 이게 10,000원이라고 하면 10,000원을 돌파할 때 딱 들어갈 수 있잖아요. 돌파는요. 근데 눌림으로 잡을 때는요 보통요 이렇게 돌파할 때 여기 들어갈 수 있지만 돌파로는요 눌림으로 잡을 때는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지 여기서 올라갈지 솔직하게 예측하기 좀 쉽지 않잖아요. 확실하게 난 딱 1만원에서 그 반등할 거야 라는 걸 확실히 맞추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눌림은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은요 보통 구간으로 이렇게 구간, 영역대 변곡 구간을 잡아갖고 분할로 접근해요. 그리고 그 분할로 접근할 때 그 잡힌 수량에 따라서 대응을 하거든요. 이게 1등주기 때문에 일단 왜 이게 1등주라는 걸 파악했냐면요. 이 전선이 돌파가 나왔잖아요. 그때 전선 관련주들이 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별 호재 이거는요. 이 개별 호재가요. 나오면서 테마를 형성시켰어요. 이 제일 일렉트릭 A 점점점점점 뭐 Z까지 있으면요. 뭐 A, B, C, D 이렇게 좀 다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종목 이 개별 호재로 혼자 움직이면서 상승했던 그 종목이 테마를 형성시키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죠? 이 따라오는 그런 이렇게 따라오는 종목들이 생길 때는요. 1등줄은요. 원래 한 15% 정도 갈 것도 1등줄은 20%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따라오는 추종주들이 생겼을 때 1등의 힘은 더 강력해지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는 종목들이 있는 걸 항상 확인해 주시고, 제가 그래서 테마를요 강한 거 한두 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를 다 군을 묶어서 보는 이유가 1등이 갈 때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도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따라왔어요. 따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눌리고 다시 재급등이 나올 거라 판단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걸 A라고 할게요. 제일 일렉트릭. 그리고 B, C, D까지 얘기를 칠게요. 그러면요, 이게 다른 전선 관련주들이 이렇게 만약에 따라오지 않았어요. 이게 혼자 15% 상승했는데 이건 그냥 보합권이에요. 막 1, 2% 움직이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럼 저 이렇게 돌파 나오고 눌렸을 때 안 합니다. 왜냐면요, 이거 만약에 따라오는 종목들이 없죠? 그러면요, 이게 다시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하지만 따라오죠. 이 종목들이 이 A를 추정해갖고 강력한 거래대금 같이 유입되면서 따라오잖아요. 어느 정도. 그럼 이건 1등은요. 그래. 따라와? 그럼 나도 다시 한번 가야지 이러면서 간단 말.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표현이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까먹었어요. 제가 그거를. 지원군들이 오면요. 이렇게 지원군들이 오면은 이놈이 힘을 다시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15%갈 것도 20% 정도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테마를 볼 때는요. 그 테마군들이 다 따라오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매매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따라오는 걸 확인하고 그렇다면 이게 오늘 1등 주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저항이 잘 맞겠구나. 분봉상 거래대금도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한 거예요. 보세요. 돌파로 접근했죠. 수익 냈죠. 그리고 나중에 영역으로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쵸? 이렇게 돌파되면 이렇게 돌파 이렇게 하면요. 이거를 돌파했잖아요. 그럴 때 이게 돌파 매매로는 이게 변곡점을 딱 돌파할 때 이전 고점을 돌파할 때 샀지만 그래서 이렇게 급등할 때 던지지만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지지가 내려올 때 있잖아요. 이렇게 지지가 올 때는요. 어떤 점에서 딱 이렇게 반등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쵸? 이게 보통은 제가 이제 영역으로 잡아서 이렇게 영역으로 잡아갖고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지저분하게 그랬네요. 그 영역을 어디로 잡았냐? 여기로 잡은 거예요. 여기로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잡혔잖아요. 일부 잡히고 나서 반등할 때 여기가 이제 저항이라고 본 거죠. 던졌어요. 2%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번 다시 이 저항으로 밀릴 때, 10,000원까지 밀릴 때 또 한번 잡았죠. 그리고 나서 여기로 또 던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점을 낮추면은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이제 5종장 고가 돌파 시도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요. 역시나 이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온 물량을 던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접근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차트적으로 접근했죠. 돌파로 공략하고 눌림으로 공략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지저항을 본 근거가 왜요? 왜 지지저항을 보고 매매했을까요? 평소 때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유동성이 풍부한 주식은 지지저항이 잘 맞는다고 제가 언급드린 바 있죠. 그리고 집단 테마로 움직일 때 그중 대장주는 지지저항이 또 잘 맞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장주인가.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한가 대장주인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제가 유동성도 풍부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50억대 내외 막 터지니까 그리고 대장주라고 본 겁니다. 왜냐면 전선주 다 아까 제가 표현하는 게 멱살 잡고 잡고 끌고 간다고 하잖아요. 다른 후속주들도 멱살 잡고 끌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N자형 2차 돌파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해보고 지지저항을 보고 매매한 케이스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한 3%, 2%, 한 1.5%, 2%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주로 이렇게 지지저항을 이렇게 매매를 해봤는데 이 매매 관점 이해 가시나요? 제일일렉트릭 이거는요 결국에는 내가 주도주가 될 상인가? 이렇게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종목이 나한테 돌파할 때 내가 주도주가 될 상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대답하죠. 너 주도주가 될 상이야. 왜? 너 일단 좋은 재료를 냈어. 여기 보시면요. 특징지 보시면요. 재료 분석가 이건 처음 나오는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미정부 어쩌고저쩌고 이제 신규 전력마스 2조 대 투자. 북미 최대 에너지 기업. 그러니까 대기업과 관련된 그런 거잖아요. 이튼과 협력사. 이런 내용이에요. 앞에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글로벌 협업 키워드가 여기 이튼이라는 종목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미정부잖아요. 바이든, 그러니까 국내외 대통령 그 주요 정책들 있잖아. 이 주요 정책들에 관련된 것 또는 대기업이 집중하는 사업 분야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는요,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잘 먹힙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정부 정책에서 여기를 2조 대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최대 에너지 기업이 이제 이튼인데 그 이튼의 협력사로 이 종목이 부각을 받으면서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 키워드가 다 좋았어요. 좋은 재료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개별 종목이 테마를 형성시킨 거죠. 이 개별 종목이 테마를 형성시켰어요. 그때 개별 종목이 호재 이슈가 나오면 이 종목을 공략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일렉트릭을 공략을 해볼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내가 주도주가 될 상인가? 그래 너 재료 좋았어. 지금 설명했잖아요. 그래 주도주가 될 상이야. 여기서 이제 제가 물어본 거죠. 너가 주도주가 될 상이냐? 내가 주도주가 될 상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너 주도주가 될 상이기 때문에 내가 공략할 거야. 뉴스 매매로 이렇게 공략을 해보기도 했지만 여기서 봤을 때 뉴스 매매이겠지만 너가 뉴스뿐만이 아니라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큰 재료도 가지고 있고 거래대금도 가지고 있고 그 차트 흐름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차트 흐름도 보이기 때문에 이 추세 돌파죠 여기가. 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커. 그래서 내가 이제 공략을 한 거죠. 만약에 뉴스 매매로만 공략했다면 여기 돌파만 공략했겠죠. 하지만 주도주가 될 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도 공략을 해봤던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밀리지 않고 이렇게 올라갔던 거는 방금 말한 것처럼 유동성이 풍부하고 1등 주고 개별로 찍어 나온 1등 주고 다른 종목들을 다 후속 상식 추종하게 만드는 집단 태만군의 1등 주였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공략해 볼 수 있겠다. 넌 주도주가 될 상이다. 이렇게 보고 공략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 보면요. 재료 매매 있잖아요. 재료를 잘 보다 보면 그쵸? 여기입니다. 재료 이제 요거였죠. 차트는 뭐 전고 아직 돌파는 못했잖아요. 그쵸? 일봉상 신고 전고 이런 거 돌파는 못했기 때문에 이 재료 매매만 해당됩니다. 제일 일렉트릭이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재료 분석 키워드를 보시면 재료 분석 키워드가 아니라 재료 매매는요. 재료를 잘 보다 보면요. 그것이 거래대금이 빵빵 터지면서 25% 내외 상승하는 주도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래가 빵빵 터지고 크게 25% 상승하면 이걸 주도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주도주가 되기 전에는요. 항상 그 주도주는요. 재료가 좋아요. 좋은 재료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좋은 이슈가 이 집단 이렇게 테마를 형성시켰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이슈가 테마를 형성시킬 때 A, B부터 뭐 Z. 그럴 때는 거래대금과 탄력도 그 두 가지를 고려해갖고 1등을 공략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지만 개별 호재가 나오면서 그렇죠? 그것이 그 개별 호재 종목이 A라는 개별 호재 종목이 뭐 B, C, D, D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집단군을 형성시켰을 때는 개별 호재가 나온 A를 공략하는 거라고 그랬으면 제일 일렉트릭. 그쵸? 왜냐면 이게 주도주가 근데 단순히 호재로만 나와갖고 급등했다면 뉴스 매매로 접근했겠지만 이거를 다 추종시켰고 테마군을 형성시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N자형 2차 돌파 그리고 거래량이 또 빵빵빵빵빵빵 터져지면서 이렇게만 끝났다면 이건 뉴스 매매겠지만 이렇게 뉴스 나오고 급등하고 조정받고 다시 급등한다면 이거는 거래대금이 연속적으로 잘 터지면서 주도주가 된 그런 흐름이잖아요. 탄력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매매를 하다 보면요. 이제 뉴스랑 재료를 잘 봐서 매매를 하다 보면요. 내가 뉴스랑 재료를 잘 보니까 그게 주도주가 됐네. 그래서 내가 장중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거는요. 결국에는 재료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 전체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도 테마가 주도 세트가 뭔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황과 재료를 잘 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주도주 매매를 잘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차트 매매자들은요, 제가 이제 차트 매매를 많이 했잖아요. 제 차트 마스터라는 필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 차트의 현란함을 그 차트의 현란함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그러니까 저도 제가 보세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 엄청 복잡하잖아요. 제가 이걸 몰라서 이걸로 안 키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안 설명드리게. 물론 저 스윙이랑 중장기 할 때는 뭐 이걸 다 보면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차트를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많은 것들을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여기도 이제 분봉도 보세요. 예전 거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아이고 네 예전 거지 이거 왜 이래 잠시만요. 제가 그냥 진짜 많거든요. 차트 트리 이거 보세요. 복잡하죠.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이거 보시면은 차트 보세요. 저 이거 다 제가 아는 거 설명도 다 드릴 수 있고 제가 못 드려서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을 안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차트 매매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트를 잘 보고 아무리 차트를 잘 본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게 나중에 거래대금이 빵빵빵 터지고 상승이 잘 나왔느냐? 아니에요. 차트만 보고 절대 그렇게 이게 주도주가 될 상인지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주도주가 될 상인지 파악하는 건 결국에 시장과 재료를 잘 봐야 된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여기 나왔죠. 내가 주도주가 될 생각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그 종목이 나한테 그러니까 딱 일장이 이렇게 급등하잖아요. 1차 급등. 그때 내가 주도주가 될 상인가? 저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면 그것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거는 전 재료 분석에 결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황과 재료 분석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보통 강력한 주도주는 보통 고수들이요. 15% 내외에서 20% 초중반까지 보통 수익을 잘 내더라고요. 수많은 제가까지 수익 날 때는 억대 트레이드의 고수들을 보니까 그분들은 대부분 다 재료에 대한 안목이 남달랐습니다. 정말 남달랐어요. 진짜 저렇게 해서 저렇게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고수들의 그 돈들이 수급이 다 쏠리면서 그 주도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결론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관점에서 차트 매매, 재료 매매 어떤 것이 더 우월하냐. 지금까지 저 차트 매매를 제가 5년 동안 해왔었잖아요. 근데 5년 동안 차트 매매를 하면서도 결론을 제가 차트 매매는 정말 좋다라고 느껴본 적이 솔직히 나중에 재료 매매와 섞어갖고 강력한 파워를 내긴 했지만요. 차트만 보고 매매를 했었을 때는요. 회의감이 많이 들었고 결국에는 바꿨잖아요. 이렇게. 저 바꾼 거예요. 제 차트 신봉자였어요. 차트 마스터라는 필명만 봐도 아시지 않겠어요? 차트 신봉자에서 왜 하필이면 이제는 시황과 재료와 수급과 이 전체적인 걸 다 보게 됐냐면요. 그거를 다 봐야지만 차트가 의미가 있다는 거를 깨닫고 나서예요. 그래서 제가 글을 지금 안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에 관한 모든 것, 이제 보조지표 바이블부터 시작해갖고 책을 한 800페이지 정리한 게 있어요. 제 스스로가 지금 보여드릴 수도 있긴 한데 그것들을 다 보여드리고 싶고 막 다 설명드리고 싶고 물론 컨텐츠로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왜냐, 그 보조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거 제가 보는 겁니다. 시황과 재료 분석이요. 그래서 같은 노력을 만약에 3년을 한다고 하면요. 차트 공부를 3년 동안 하는 게 낫냐, 재료 공부를 3년 동안 하는 게 낫냐. 이걸 저한테 물어본다면 전 재료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타점은 조금 미숙할 수 있을지라도요. 결국에는 재료 매매하는 사람들이 억대 트레이더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훨씬 커요. 3년 동안 한다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제가 20명 이상의 고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요, 차트만 보고 매매한다는 월억대 트레이드 주식 고수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예. 그지만요, 재료 매매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재료 매매한 사람들이 다 원래 억대 트레이더는 아니지만 이 중에서 억대 트레이더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결론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대치동이라든지, 예? 여러 데서 이 대치동의 유명한 학원가에서 공부하는 거랑요, 예? 똑같은 지능과 똑같은 환경, 똑같은 지능을 가졌다는 전제하에요. 아니면 시골에서 조그마한 학원을 다닌다고, 예를 들면 좀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이 두 개의 학원을 다니나 똑같은 지능을 가진 쌍둥이가요, 한 사람은 여기서 다니고 한 사람은 여기서 공부를 같이 한다고 봐요. 대학 공부를. 그러면 누가 더 좋은 결과를 낼까요? 3년 동안 똑같은 공부를, 똑같은 노력을 한다면요, 똑같은 지능으로. 저는 이 대치동, 왜냐면 올바른 교육 방법, 수능을 잘 받는 방법을 여기서 더 잘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결론을 내자면 이 차트 매매, 재료 매매 둘 다 공부하는 건 맞아요. 근데 좀 더 가중치를 둘 것은 여기라고 봅니다. 차트는요, 그냥 3개월 안에 주요 내용만 파갖고 기본기만 익히는 게 좋다고 봐요. 더 이상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지금 5년 동안 차트마스터 필명을 가지면서, 저 차트마스터 필명이 지금 10년 전부터 가졌는데, 차트마스터 필명 바꾸고 싶을 정도로 재료마스터로 바꾸고 싶을 정도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 보면은 어떤 게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제가 오늘 뭐 굳이,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주식을 어떻게 배우고 시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이 결과만 보더라도 솔직하게 재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쉬운 해답이 되지 않나요? 방금 설명한 것만 해도. 차트는 정말 기본이고, 아주 길어 3개월로 끝내고 시장과 재료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하기를 권장드리는 게 이제 오늘의 결론이고요. 만약 혹시라도 차트로만 월 억대 트레이드 보신 분들, 제가 말하는 건 코인 선물과 해외 선물 아닙니다. 이건 차트만 보고 할 수 있어요. 주식 말하는 거예요. 주식으로, 또 주식 선물도 아닙니다. 주식 매매를 차트로만 월 억대 트레이더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못 봤을 뿐이지. 그분들 만약에 언짢으셨으면, 이 영상 보고 언짢으셨으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보시고 사과드립니다. 제 매매 방법이 100% 맞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람인지라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서 얘기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주위 사람들의 그런, 제가 우물한 개구리일 수도 있잖아요. 제 주위 사람들이 다 재료 매매로 돈을 잘 벌었다고 해서 재료 매매가 맞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건 통계적으로 오류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사과드립니다. 만약 혹시라도 있다면, 기분 나빴다면 사과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했죠. 차트의 지지저항, 차트만 보고 매매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그런 재료 매매가요, 이런 최근에 영풍절미가 고려하는 경영권 분석 관련 재료예요. 제가 이슈를 다 정리를 해봤거든요. 한 20페이지 정도 정리를 해봤고, 예전 사례들 있죠. 한진칼, KMH, 화성산업, SM 다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서 이거를 제가 한번 영상으로 찍어볼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이게 내용이 쉽지가 않아요. 1시간 이상, 내가 만약에 이 영상을 찍으면요 2시간 정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교과서적인 그런 핵심 내용들을 다 설명하고 나서 그 케이스를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거 원하시면은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이걸 다루는 게 나을지 안 다루는 게 나을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잘 내신 그 재료 매매 고수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보다 관점은 더 잘 설명드릴 수 있어요. 제가 수익은 그분들보다 못 냈을지라도 그분들보다 좀 체계적으로 설명할 자신은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고려해서 찍든지 말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경영권 문제. 재미없다기보다는 경영권 분쟁 관련 재료 매매를 할 때는요, 그것만 봐야 돼요. 그 종목 관련 왜냐면 이슈를 추적해갖고 매매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슈도 되게,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이슈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것도 파악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를 매매하면서 같이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도 53분, 저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지금까지, 내용 좋았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재료 매매에서 왜 억대 트레이드가 나오는 이유를 이제 결론이 아시겠죠? 왜냐면 재료 매매를 하다 보면, 재료를 잘 볼 줄 알다 보면, 결국에 그 재료, 잘 볼 줄 아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주도주 매매를 했다는 것들이 다 통계적으로 많이 매매하다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료 매매를 잘 하신 분들이 주도주 매매를 잘할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 좋았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면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두서가 없이 얘기했지만 핵심은 정확하게 이해했을 거라 파악하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